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네,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4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무슨 타닥타닥 소리가 들리네요. 네.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저희 그 입춘이 최근에 어제였나요? 입춘이 또 시작이 됐고 저는 타이보 한 잔을 하면서 이게 맛있더라고요. 그 다들 뭐 간단히 지난주에 뭐 하셨어요, 한 주간? 네, 저는 그 예전에 6회에 출연하셨던 소피님께서 이제 텀블벅이에서 펀딩을 통일에 관한 책에 대한 펀딩을 시작하셔가지고 책 제목은 나는 통일을 땡땡합니다 이건데 예, 저희가 그래도 통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이제 담아내셨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후원하셨어요? 아니요, 저 지금 이제 할 거예요. 저 당연히 같이 했죠. 땅땅님은? 같이 해요. 저는 지난주에 일하고 네, 술자리 많았고 이제 좀 한동안은 좀 이제 일만 하려고 합니다. 이거 그냥 이제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죄지신 것 같은데. 안부를 그만 묻겠습니다. 네. 달타령님은 뭐 하셨어요? 저도 하는 거 없이 되게 한 주가 빨리 지나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뉴스가 요즘 많이 쏟아져서 그런가 봐요. 설 연휴 지나서 그런가? 뭔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설 그 어떻게 보면 그 뭐라 해야 되지? 다들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벌써 2월이 와서 되게 놀라지 않았어요? 그쵸, 네. 저도요. 얼마 전에 새해 인사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좀만 지나면 여름 오고 맞아요. 막 가을 겨울 오겠죠. 입춘인데 오늘 눈도 왔잖아요. 맞아요. 눈 내리고 예, 이번 겨울은 눈을 좀 보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오랜만에 예쁜 눈이 좀 날려서 보기 좋았습니다. 아까 인상 쓰면서 오는 거. 인상 괜히 샀다고 비 오냐고 막 네. 눈깨비로 오다가 바뀌어가지고 감성 파괴. 네. 아니 그 아무튼 그 제가 뭐 본격적인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여태까지 그냥 저희가 편하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요즘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제가 그냥 이제 지난 한 주, 그러니까 이 방송하기 전까지 좀 중요 소식들만 짤막하게 좀 전해드리면서 간단하게 저희 이야기하고 각자 코너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너무 다루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게 그 주제에 집중하다 보면 네. 놓치는 소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그냥 빠르게 제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 차원에서 다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그 검사내전 김웅 전 검사가 세보수당에 입당했다 해요. 근데 지금 그 와중에 그 자유한국당은 자기네들이 먼저 연락했다면서 탄식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김웅 씨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번에 그 검찰 개혁 과정에서 그 내부 망에다가 2%였네요. 거기다가 좀 검찰 개혁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남기고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정현 씨가 종로 출마 선언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끝장내자 했는데 그 탄핵 실천하면 장지진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강용석 씨가 그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데 아무튼 뭐예요 그거? 네. 그 단어를 참 이거 쓰기가 뭐한데 아무튼 그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도도맘 씨한테
이 단어를 지금 제가 방송에서 쓰기가 그런데 아무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카톡이 드러났는데 이 성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제가 방송에 적절한 언어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아무튼 이 성적인 거를 조작을 했다는 그 카톡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디스패치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 난리가 났죠. 근데 최근에 그 가세연을 보면 계속 뭐 김건모 씨라든지 연예인이나 막 계속 어그를 엄청 끌었잖아요. 막 김연아 맞아요. 씨도 막 좌파라고 까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렇게 어그로 끌던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고 추후에 조금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경원 씨가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랑 황일송 기자님을 네. 각각 3천만 원, MBC 스트레이트 서유정 기자를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걸 진짜 야비한 건 이제 민사를 했다는 거죠. 이 맞아요. 형사 소송을 하면 추후에 무고죄를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민사를 걸었고 그것도 MBC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서유정 기자 개인한테 이걸 청구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런 걸 다 알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신당 그래서 뭐 사실상 실용적 중도가 이명박 아바타라는 그 전우용 역사학자님이 뼈를 때려주셨죠. 그런 소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이따가 오늘 본격적인 주제가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일 텐데 그 가짜 뉴스라든지 뭐 공문 유출 같은 것도 많고 공문처럼 이거를 만들어서 조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뭐 하러 그런 짓을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데 그건 조금 이따 자세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김희성 배우가 우한시에 의료장갑 12만 5천 개, 한 1,000만 원 정도 이거를 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홍콩 그 사태 때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그 분이시죠. 그다음에 나경원 씨가 또 다시 등장하는데 최근에 그 여당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가 확보됐는지 그 이거에 대해서 막 의문을 가지면서 그걸 이제 공격을 했는데 1년 전에 나경원 씨가 추경에서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2억 그 금액을 예산 삭감했다고 자랑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1년 만에 저렇게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아무튼 좀 지난 한 주간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나머지 일들도 앞으로 매주 이제 좀 시작 전에 한번 이렇게 혹시 놓치신 기사라든지 이런 거 그냥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네. 희두님께서 잠깐 놓치신 기사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민주연구원 이사가 또 탄생했습니다. 최연소 아니세요? 최연소 축하드립니다. 아니, 네. 이런 뉴스를 놓치시면 안 되죠. 장애 실세. 아니요, 실세가 아니고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어쨌든 그 정책이 되게 어렵잖아요. 저도 정책을 문재인 정부라든지 또 민주당의 정책을 막 보다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그 가교 역할을 여기서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막 딱딱하게 막 그래프라든지 어떤 막 퍼센트 이걸 갖고 나오는 순간 보통 머리 아프니까 외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뭐 왜곡하지 않고 또 부풀리지 않고 이런 정책들을 알릴 수 있을지를 앞으로 또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내부에서? 알림이 황희도니까. 공부도 하고 공부도 외부에는 하고. 또 그런 걸 알리기도 하고 내부에 또 많은 목소리를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뭐 당에 뭐 전하는 메시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전해볼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또 전문가분들이 저는 막 그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분들이 정책으로 또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옆에서 보고 배울 텐데 이게 다 그 새날의 흔한 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디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그대로 네. 다뤄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 네, 어라고 하시죠? 아니 그 사진 얘기하신 거 그거 맞죠? 그 이번에 올리신 거. 네네, 맞아요. 이번에 공유드렸던 내용. 근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더리더에 거기 검색하시면 됩니다. 더리더 거기가 그 되게 기사를 잘 쓴다고 유명한 곳인데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네네. 네. 맞아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무튼 공유하셔놓고 보셨어요라고 그러니까 안 봤었어요. 맞죠. 공유한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기사 잘 나왔다. 제가 제일 빨리 답장한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답장해서 기사를 안 보고. 네, 너무 빨리 답장한 것 네, 같은데. 아닙니다. 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시작 전에 하나 그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그 최근에 검찰이 저도 그 주제를 다루다가
그 알게 된 건데 피의사실 공표죄 있잖아요. 네. 그게 저도 그냥 얼핏 듣기만 했었는데 형법 제 126조에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라고 하는데 결국에 그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그 검사들이 대놓고 피의 사실 공표죄를 이제 안 지킨 거잖아요. 이 형법을 네. 어긴 거고 네. 또 이외로도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음.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뭐 이따가 뭐 제가 알기로는 준비한 것 같은데 윤석열 씨에 대한 얘기 잠깐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네, 아무튼 그 사람에 대해서도 좀 그 이것저것 사람, 네. 네, 뭐, 도저히 제가 원래는 그분이라고 이렇게 음. 하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음.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좀 다양한 주제를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다들 시청해 주시고 들으실 때 그냥 들으시는 분들이 또 구독, 좋아요를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건 항상 이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부터인가요? 뭐 그냥 기존처럼 그냥 똑같이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땅땅님 네. 이슈 땅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네, 치세요. 네, 네. 네, 이슈 땅땅의 땅땅입니다. 이번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대권 주자 2위 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내용인데 세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의 지지율을 얻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32.2%를 얻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랑 조금 이제 그게 있지만 그래도 바로 다음 순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10.1%로 야권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친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황 대표 의문의 일패. 지금 몇 패죠 그러면 좀 진짜 계속 지기만 해서 불쌍해요. 진짜 이제는 진짜. 패배야. 봤는데 뒤에서 두 잠깐만요. 번째였잖아요. 잠깐만요. 이 댓글 예상합니다. 뭐가 불쌍하죠? 네, 제가 그냥 감히 예언해 보자면 해도 안 되는 약간 이런 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그런 삶을 저렇게까지 진짜 이 밑바닥을 드러낼 삶을 굳이 안 살아도 되는데 정치판에 딱 거기서 권한대행까지 하고 끝냈으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진짜 밑바닥이 안 드러났을 텐데 그럼요. 명예도 잃고 머리도 잃고 다 잃고 있죠 지금. 그거 삭발하고 장애투쟁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저는 이번에 이 결과를 보고 느낀 게 얼마나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황교안보다는 윤석열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보수 지지층에서 보수 지지층에서 황교안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다. 이거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이외로도 이제 후보로는 김경수, 박원순, 심상정, 황교안,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오세훈 등등 대권 주자 큰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2위가 윤석열. 중간중간에 좀 안 큰 사람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다 조금씩 나왔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자신의 대권 후보 2위로 이름 올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후보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또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적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총장 정치할 것 같나요? 어떠세요? 저는 지금까지 충분히 정치적인 일을 해놓고 되게 앞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그런 척을 하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들고 정의로운 척. 예. 이미 충분히 정치 검찰의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투표에서 빼주세요 이런 말이 사실상 의미가 없지 않나. 또 그리고 뭐 점심 또 심각한 표정으로 먹으면서 갔나요? 아니면 웃으면서 갔나요? 이번에요? 오늘 기사 뜬 거 봤는데 네. 그 쳐다보던데. 오늘 쳐다보던데 맞아. 저도 봤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그렇게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이제 근데 너무 조명을 해주니까 알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인도 알 거예요. 기자들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어떤 거요? 이런 상황 연예인병 그러니까 걸렸다고. 이러면은 거기서 대기 중인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 통로에서 기다린 사람. 그 직업이 그 기자분들이 거기에 가셔가지고 그거 찍으러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현타 오시겠죠. 아무래도. 되게 잘 아실 것 같아갖고. 현타 오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문제로 제기하고 싶은 것이 세계일보가 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 명단으로 넣은 것도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지금 현재 청와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인데 아예 현실 정치로 불러내서
더 현 집권 세력과 더 대립 구도를 만드는 걸 부추긴 셈이잖아요. 언론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돌림으로써. 그리고 맞아요. 이거를 받아쓰기 한 기사들도 너무 많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또 반응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거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갈등 프레임을. 이 그쵸. 조회수 뽑아먹으려는 건가요? 그런 걸 수도 그런 있죠. 것도 있고 세계일보가 진짜. 네. 그 민심 그러니까 뭐 여론, 구도 이런 부분이 민심과 여론 조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런 식으로 여론 조사를 하게 되면 그 프레임을 더 강화시키고 청와대에 대항만은 윤석열이다. 이런 프레임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뭔가 되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빠삭한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진짜. 굉장히 잘하시는데 나중에 그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석하는 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연구하는 이쪽에.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탈태령님은 어떠셨어요? 아 윤석열에 대해서요? 네, 뭐 그냥 전반적인 집중 안 하세요. 아니 듣고 있었는데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되게 이번 애가 되게 보수가 많이 분열돼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그렇게 10%나 얻어간 게 사실 안철수나 뭐 그 황교안이나 다른 사람들 합치면은 사실 보수가 2위 할 법도 했는데 너무 이게 분열돼서 저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네. 웃음이 멈추질 않네요. 아니 아니, 일장님이 분석하는 거 보니까 되게 흐뭇해가지고 좀 웃음이 났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데 있잖아요. 이 세계일보에서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조사 네. 넣는 거 자체가. 그쵸.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기자라면 회사에서 그걸 시켰어요. 어쨌든 기자 입장에서 보면 그걸 어쨌든 회사 내에서 이걸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라고 각자 하니까. 쓰라고 해서 만약에 그걸 내가 맡았어요. 음. 그럼 각자 기자라면 여기 뭐 기자는 아니지만 각자 기자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쓰라고 하면 쓸 것 같아요. 네. 이건 솔직하게 어쩔 수 없이 욕하면서 욕하면서 속을 욕하면서 진짜 이런. 근데 혹시 쓰라고 했는데 안 쓰거나 만약에 제가 다른 걸 썼어요. 그러면은 이게 데스크에서 이렇게 안 나가지거나 수정을 계속 하지 않나요? 그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내려온 오더인데 그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회사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그 일반적으로 악의적인 예를 들어서 뭐 경향신문의 뭐 유모 씨라든지 뭐 또 몇몇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검찰발 기사에 쓰는 사람들도 유희?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한겨레 뭐 강모모 씨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그렇고 저도 어떻게 보면 총선기획단 들어온 이후에 기자 몇몇 사람들한테 당하긴 했지만 분명히 기사를 제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왜 드렸냐면 한번 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회사원으로서 근데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직장 내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 어떻게 보면 기자라는 이 일은 기자는 이게 전 국민한테 이 내용이 알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내가 기자라면 어땠을까를 항상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위에서 심지어 시켰다 혹은 그런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럼 이제 그게 계속 손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내 의도와는 다른 그런 기사가 나올 때 있을 텐데 그쵸. 그걸 과연 그냥 덮어놓고 욕할 수 있을까? 물론 욕하는 건 쉽지만 그런 진짜 그러다 보면은 정말 좋은 기자들도 있는데 그 기자들까지 다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물론 충분히 그런 일이 있다. 이런 댓글은 예상되긴 합니다. 뭐하러 굳이 그렇게 기자들 신경 써주냐라고 할 수 있지만 기자라고 싸잡아서 욕하는 건 쉬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약간 쉽죠. 욕을 먹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욕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재인 정부도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와중에도 이제 좋은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또 너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맹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기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평소에 좋은 기사 9개 쓰다가 하나 내 마음에 안 드는 기사를 썼다 그러면 기레기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게 가끔씩 어떤 회사의 의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데스크에서 손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면 좀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도 이해가 안 가는 그리고 대표적인 그런 검찰발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판을 해야 마땅하지만 덮어놓고 기레기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 더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게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도 있고 사실 기자 개인이 자기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어그로 끌고 싶기도 하고 자기 예를 들어서 인터넷 뉴스 같은 경우에는 클릭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뭐 내가 이거를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당연히 그것도 욕심이기도 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위에서 뭐라고 시키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좀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지도부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부요. 데스크. 네. 실제로 그 이낙연 전 총리님도 기자 네, 출신이시잖아요. 동아일보 네, 출신이시죠. 그런 좋은 기자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검란 사태 때도 좋은 기사를 이렇게 써주시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굉장히 계셨고, 많았죠. 네, 굉장히 많았나요?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진짜요? 알려주세요 나중에. 저 알고 싶네요 누군지. 진짜 기억할 것 같아요. 이 기자가 좀 불쌍한 면이 있는 게 나는 이런 가치를 지향을 하는데 뭐 데스크에서 계속 걸러진다. 그러면 근데 나는 계속 회사를 다녀야 된다. 이러면 인지부조화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쵸. 나는 돈 때문에 내 신념에 반대되는 기사를 쓰는 애구나. 이 인지부조화를 몇 번 겪게 되면 자기 신념을 바꾸는 게 되게 쉬워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 신념을 바꿔야겠다. 내가 돈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게 되려면 내 신념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기사에 대한 뭐 기자 전부를 혐오하는 거는 되게 그 정치 전부를 혐오하는 안철수와 다를 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도 보물을 찾아내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이런 작업이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다 공감하는데 안철수랑 비교한 건 저와 무관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유찬우 님의 의견. 유찬우 발. 네. 예. 네, 아무튼. 이렇게 보면 언론뿐만이 아니고 사실 그렇게 치면 검찰에도 사실 괜찮은 검사들이 많잖아요. 나랑 제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많아요? 많은지 어떤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어디에나 그런 일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검찰에서도 뭐 이문정 검사나 이런 그런 신념을 위해서 시스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부각받는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개인들이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개혁이 필요한 분야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사법부, 언론, 뭐 검찰 다. 네. 근데 여담이긴 한데 왜 저희가 조중동 하면은 아예 보수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쪽으로 입사를 할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도 이제 기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들어보면 조중동 붙는 사람이 한경도 붙어요. 약간 글을 쓰는 거는, 논조를 쓰는 거는 다 달라지고 본인의 정파와 상관없이 붙는 대로 가는 기자분들이 많은데 거기 안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아까처럼 뭐 회사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파나 신념과 위배되는 글을 쓸 수도 있죠. 네. 처음부터 다 그렇진 않다. 약간 이런. 굉장히 이렇게 또 기자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시는 걸 보면 역시 저희가 생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자, 뭐 검찰뿐만 아니라 그냥 거의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덮어놓고 욕하는 건 아까 뭐 말씀하시긴 했지만 안철수 씨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 안철수 신당. 네. 그냥 양쪽 다. 안철수 신당. 근데 수신당. 솔직히 뭐 그 사람도 참 웃긴 게 정치라는 게 사실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쵸.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말도 안 되게 말꼬리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정치라는 게 애초에 그 대변을 하려고 국회의원을 뽑아주는 거잖아요. 내가 모든 거에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에선 그 국회의원들끼리 저는 다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지난해 그 국회가 가장 그 중요한 시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해외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갑자기 선거법 바뀌니까 들어와가지고 양쪽 다 잘못했다 그러고 구체적인 그 철학에 대해서 물어보면 막 그거는 앞으로 협의를 해가야 된다 그러고 뭐 자기 그만 괴롭히라 그러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4번 창당한 거면 제가 봤을 전문가예요, 때 전문가. 정치 상당 전문가. 한우물 파는 정치는 좀 어렵지 않으실까. 이미지가 너무 좀 좋지 않죠. 안철수 씨가 생각하는 한 우물이 신당 창당일 수도 있어요. 창당의 나는 한우물. 창당만 창당만 나는 스타트업 전문가라. 창당만 하겠다. 자신의 이번에도 네이밍을 이름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신당. 내가 브랜드다. 본인은 약간 근데 이런. 자기가 관여 안 했다 하던데. 그것도 웃긴 거예요. 말이 자기가 안 되는 관여를 안 거지. 하면서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연예인들이 좀 자기 이름 앞세워서 식당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막상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러다가 망하죠. 왜냐면은 그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가 다 알아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름만 빌려준다고 이게 대박난 게 설령 잠깐은 일시적으로는 그래 보여도 결국엔 발길이 끊기게 되는데 설령 그 사람 말대로 이름만 빌려준 거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인 거고 특히나 정치에서 그렇게 한 건 진짜 문제인 거고 그렇게 앞에서 아니면은 거짓말 했다는 거겠죠. 뭐로 가도 그냥 어쨌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땅땅님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낮게 나왔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뭘 하든 별로 아, 신경 안 써도 그쵸.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음. 사람 뭘 하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 윤 총장이 과연 정치를 할 건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능성은 좀 열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부와의 대립 구도로 정치적인 그러니까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뭐 의도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정치적 가치가 올라간 상황이고 실제로 김영삼 YS 때도 이제 유해찬 전 총재가 서로 이렇게 각을 세움으로써 정치적 가치가 올라간 그게 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럼 끝나셨으면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은 네, 바로 이어서 달타령님의 멱살잡이 코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대립각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로나에 대해서 가짜 뉴스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지금 광화문에 나가 보시면 그 모든 게 다 혼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지금 그 정광훈 자칭 목사가 사실 목사 직위를 잃었다고 많이 평가받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범투본이라는 단체를 끌고 나와가지고 계속 집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되게 민폐죠, 사실. 이렇게 막 인파를 막 몰고 다니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지금 장사도 잘 안 되는 판국에 그러고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마늘을 7개를 7컵 물에 넣어서 7분 동안 끓여서 하루에 3번씩 커피처럼 마시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근데 이런 뭔가 구체적인 이제 이런 가짜 허위 정보를 퍼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가 보면은 굉장히 대립각이 세우고 있는데 누구랑 대립각을 세우고 있냐면 자유한국당과 우공당과 많이 세우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다 자칭 보수라고 하고 뭐 다 수구 세력이고 다 태극기로 묶일 수 있는 그룹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때 작년 8월 15일 날에 그 광화문에서 그 광복절 날 되게 꽤 많은 인파가 막 모였다고 막 뉴스에도 많이 나고 했잖아요. 그 이제 보수 단체들이 이제 그 연대처럼 나와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하다가 그 이후에 알고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탄핵당했다 이런 발언을 하고 황교안 대표랑 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위해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놓아야 한다. 그분을 이제 놓아드려야 우리가 오히려 그걸 구출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공당에서는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노코멘트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이번에 정광훈 목사가 김문수 전 도지사와 같이 창당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 사실 그 전에도 보고 왜 차라리 그러면 자유한국당 보고는 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막 황교안 보고 사람은 참 착한데 신앙심도 깊은데 참 정치는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그리고 정광훈 이런 말도 했었어요. 조국은 우리가 쫓아냈는데 시상식은 자기들끼리 했다. 이게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 빨리 해체해. 당신들의 정당의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야.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내가 뭐 황교안한테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었다.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파 대통령 후보 1위로 떠오른 거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네, 이런 거 막 나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그래서 우공당으로 그러면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공당과도 굉장히 감정의 골이 이미 깊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정광훈 씨요? 네. 근데 예, 지금 근데 지금 막 그 카페 같은 곳이 있는데 이제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공화당 이런 쪽에서 이제 그쪽에도 들어가 봤는데 지금 요즘에는 또 정광훈이 이제 박근혜 탄핵이 아니라 박근혜를 석방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내걸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광훈이 피켓 한번 들어줬다고 우리가 걔네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 사실 그 같은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가까워 보이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양상이 봤을 때. 이번에는 또 뉴스가 나온 게 유승민까지 해서 범보수가 이제 뭐 집결하나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쪽에서 분열될수록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뉴스를 좀 가져가 봤습니다.
여기서 뭐 무슨 코멘트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너무 정광훈 혼자 다 말했네. 목사의 내가 윤석열을 키웠다 이 발언은 그 왜 개나 고양이 돌아다닐 때 뒤에서 움직여 이렇게 말하고 쟤 내 말 잘 듣는다 뭐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그런 느낌이고 본인의 역할은 그 언더웨어 잘 챙겨서 다니는 게 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할 말이 없네요. 이 사람. 그렇죠. 그들만의 리그 아닌가요? 그들만의 리그? 아, 네, 맞아요. 그들만의 리그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정치적인 활동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본인만 잘 모르는 건지 확실히 그 기독교 안에서도 내외에서도 이 목사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뭐 집회에서도 그 헌금할 시간이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집회 모여가지고 엄청 신나게 웃던데요. 그 네, 시간에. 그런 맞아요. 것처럼 제가 제일 행복했던 좋아하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종교와 정치의 유착은 지금까지 늘 문제가 되었어요. 안 된 적이 없었잖아요. 뭐 소망교회도 그렇고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늘 문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국민들이 있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본인 입으로는 종교가 원래 정치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쵸, 뭐 저기- 말도 안 되는 아, 네, 진짜. 그렇게 맞아요. 그 예전에 뭐 사만 시대나 그 마한 지난 변한이나 이럴 때 보면은 재정일치국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네, 그래서- 언제죠? 진짜 오랜만에 만 지나 듣는다.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 시대에서 이제 살면서 뭐 소도 이런 거 만들어서 치외법권 지역도 만들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열심히 하시고 힘내십시오. 네, 그리고 그분이 그 원래 그리고 아까 종교 집단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종교 집단으로 인정받지 못할 만한 되게 행위들을 많이 하셨어요. 막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목사 안수증까지 지금 학력 위조 그렇죠. 혐의를 받고 있고 맞아요. 또 뭐지 이전에도 이 속한 단체에 무슨 한기총이라는 협회가 그 단체가 있는데 한기총. 네, 거기서도 원래 이렇게 자기 그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연임하면 안 되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했다고. 네, 그런 평화나무에서 지금 고발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뭐 조사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이 검찰이 또 정치적으로 또 그거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별로입니다. 네, 네 차례를 소환에 불응한 다음에 한 5번째 정도에 한번 나가가지고 수사를 받기는 받았더라고요, 경찰에 가서. 근데 그 이후에도 자기는 그냥 계속 뭐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사실 불러도 근데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사에 막 3-4번씩 이렇게 계속 불응하고 하는 게 뭐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질문 자체가 의미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진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국민들이 열받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기본적으로 사실 뭐 나경원 씨는 10차례나 고발당했는데도 저렇게 검찰은 또 가만히 있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전 거기서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몇 차례나 그렇게 불응을 했는데도 또 영장이 또 기각이 되고 막 그래요. 맞아. 정말 자신만만하시죠 또. 그게 너무 보기 싫어요. 저는. 네, 맞아요. 그렇긴 한데 참 이게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먼저 개혁이 돼야 되나 되게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 아까 또 마지막으로 뭐 보수가 다 이제 뭐 함께 분열되지 않고 이제 같이 연대할 것인가 이런 그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오케이,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어느 정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우리공화당이랑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정광훈, 김문수 그쪽에 있는 당이랑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탄핵이라는 강을 건너자고 얘기를 한 쪽은 새보수당인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 그쪽 우리공화당이나 이쪽이 탄핵을 아예 지금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될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되게 정광훈이 계속 박근혜를 수호를 외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박근혜를 이렇게 놨다가 자기가 이번에 필요하면 또 잡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디에서 선을 그을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광훈이 계속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저도 이 박근혜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보수에 있어서 굉장히 첨예한 대립각 이렇게 그걸 나누는 파라미터가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말을 바꾸고 그 사람들이야 뭐 말 바꾸는 게 뭐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도 극우 세력이기 때문에 새보수당이랑 자유한국당에서도 함께 연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표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왜냐면은 정광훈이
그 자유한국당 보고 약간 뭐 중도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사실 상대적인 거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뭐 그런데 약간 종북몰이를 자유한국당을 보고 종북몰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참 어디까지 가 있는 건가 되게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거기는 뭐라고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그거 보면서 와 진짜 그 정광훈 씨는 돈에 따라 진짜 움직이는 건가? 그거 외에는 아무런 신념도 없고 그러니까 참 딱하네요. 그런 거 보면 참 네, 더 이상 뭐라 전 진짜 할 말이 아예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들 잘 사시고. 네. 어쨌든 네. 지금은 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계속 저렇게 예. 와, 그런- 분열되기를 네, 계속. 네, 아무튼 혹시 뭐 오늘 주제는 다 됐나요? 네, 저는 뭐 오늘 주제는 정광훈 그리고 정광훈이 제가 원래 제 유튜브에서도 이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세월호 관련돼 가지고 막말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그러면은 네. 빨리 끝내도 돼요. 넘기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혹시 만약에 그러니까 시간 채우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준비해 주셨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아, 네. 그냥 이 장작을 좀 넣으려고. 네네네. 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혼자 사과할 일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다 진행됐던 일이라고 하고 세월호 사고가 난 게 좌파 종북자들만 좋아하더라. 추도식 한다고 나와서 막 기뻐서 뛰고 난리다. 추도식은 집구석에서 슬픔으로 돌아가신 고인들에게 해야지. 광화문 내거리에서 광남 피우라고 그랬냐고 국민 수준이 그렇냐고 약간 이런 식의 막말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엄청 많은데 이렇게까지만 네. 소개해드리고 정광훈 씨 집에 가세요. 그걸로 국민 수준까지 언급한 거예요. 야, 엄청난데? 그게 국민 수준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와, 근데 왜 저 사람 안 잡혀가지? 그러게요. 이게 내란 계속 선동이랑 기각되는데. 그런 걸로 계속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가 출석하지도 않고 그냥 영장은 기각되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도 막말 그냥 했잖아요. 네, 폐기 처분 약간 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이번에 그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이러스 때도 그 막 엮어가지고 문재인 바이러스 뭐 네, 하지 맞아요. 않았나요? 문재인 바이러스, 공산주의 바이러스 막 그런 식으로 그 광화문에서 나와서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 사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시민단체 평화나무에서 계속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아요. 검찰도 문제여서 똑같습니다. 검찰, 경찰, 사법 다 문제. 그러니까 이게 검찰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혁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네. 주제는 네, 저 딱 하면 되는. 네, 그러면은 그 오늘 좀 얘기가 길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네네. 왜냐면 주제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 건데 네, 한번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오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는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확실성이 공포를 부추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 한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지금 신종 북풍 그리고 신종 혐오 바이러스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포와 혐오를 부추기고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를 단순화시킨 다음에 그걸로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을 이전의 북풍과 똑같아서 저는 이거를 신종 북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무성 씨가 얼마 전에 신종플루가 지금까지 뭐 역대 정부 동안 있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사스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 그리고 메르스 그리고 이번이 터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얼마 전에 김무성 씨가 신종플루 얘기를 하면서 가장 잘 됐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잘했다고 하는데 국내 사망자가 270명이고 감염이 76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감염자 수가 전 세계 8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이고 언론에서도 이 혐오를 부추기거나 어떤 정부를 공격하는 무기로서 사용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레거 쓰레기 미디어에서 얘기를 레거 쓰레기 미디어. 레거 쓰레기 미디어에서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보면은 총선용 시진핑 방한 집착의 끝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우한 폐렴으로 쓰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기 때문이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니 문재인 정부는 친중 정부다라는 그런 인식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쓰는 것은 WHO의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쓰는 것이고
뭐 강제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 우한 폐렴이라고 쓰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하든 별로 신경 안 쓰지는 않지만 권고까지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별걸 다 가지고 진짜 비약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가 아주 별로고 근데 그게 딱딱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 그쵸. 중국인 청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자꾸 부추기고 중국인에 대한 혐오까지도 지금 이어져가지고 박쥐. 예, 네. 다 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터져서 정말 다행이다. 맞아요. 근데 네. 실제로 이런 큰 사건들 메르스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걸 이용을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저번 사스인가 메르스 때인가 그때도 지지율이 10% 떨어졌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제가 그때 메르스 때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훈련소 마치고 막 부모님 처음 오실 때 그게 취소될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음 주부터 취소되고 그래서 군대도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르스의 이 부역자들 황교안, 김무성 씨가 신났겠네요. 이제 신나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데 그분들은 메르스 때 어떤 국가의 책임자급이었던 네. 그렇겠죠. 관리자들이잖아요. 뭐 다른 사람인가? 저 사람들 메르스 때 초기 진압 실패하고 정보 은폐해서 5명이 메르스 환자의 82%를 전파했거든요. 그런 메르스의 해피 엔딩을 만든 사람들이 헬피. 뭐 저기서 저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일인가? 자기 음.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메르스 나중에 통계를 보면 제2위의 메르스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네. 제대로 한 건 예, 없으면서 중동을 제외한 음. 1위인 거고 사실상 예. 하나만 정정하고 싶은데 비판이 아니라 저는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음. 덮어놓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하는 거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보건안전지수 순위에서 뭐 세계 9위, 아시아에서 2위를 하고 있고 작년에 이미 질병관리본부에서 호흡기 감염 질병을 대상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11월부터 시약에 관한 준비를 했었어요. 어떤 호흡기 질환이 큰 게 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2월 7일부터 방금 전에 속보로 이제 시약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잘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혐오를 팔고 공포를 부추기고 그걸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비판하려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거랑 또 생각나는 게 저희가 노무현 정부 때 사스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되게 잘 막아서 정부에서 엄청 노력하고 막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래서 막을 수 있었던 건데 마치 이게 언론에서 다뤄주지도 않고 잘한 거라고 다뤄주지도 않고 김치 때문에 한국인이 김치 먹어서 사스 안 걸리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때 질병관리본부가 그 체계적으로 자리를 네. 잡았는데 그 다음에 다 네, 망쳐놨죠. 그렇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참 가끔씩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앞으로도 뭐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이 지금 분들이 민주 진영 분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언젠가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엎어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신 분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은 그 대통령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 개개인의 일상에 이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건 정말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걸 두려워할수록 저희가 좀 더 집결해야 되고 일단 총선에서 심판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저번에도 희두님이 얘기하셨나? 그때 사람들은 자기가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중립을 지키고 싶어하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이쪽에 몇 년 했으면 이번에 이쪽 하면 한 번 주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주 그냥 멸망할 때까지 그쪽이 없어질 때까지 하고 사실 뭐 제3의 뭐 그런 세력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게 타이밍이라는 게 지금은 좀 이르지 않나 약간 네 저런 세력 이제 수구 세력을 일단 다 없애는 게 우선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제3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중국 본토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자유한국당의 혐오 파리가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WHO에서도 효과가 없다 그랬고 이게 방역이라는 게 이렇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체에 비유하면 돼요. 아주 가는 체로 걸러서 그 체 바깥에 있는 바이러스가 안으로 침투를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아예 다 막아놓는다 그래서 바가지에다가 물을 부으면 거기 있는 내용물이랑 같이 넘쳐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미립국자가 혹시나 바이러스를 보유한 상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당연히 미립국자니까 숨어 지내겠죠. 그리고 당연히 병원도 안 가고 그러면 이제 방역 체계를 벗어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쵸. 잡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이제 지역 감염이나 이런 쪽으로 번지기가 더 쉬워서 중국 봉쇄 이런 말은 신중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맞아요. 그런 어떤 반중 정서를 자극하거나 아니면 되게 욕하기 쉬운 상대를 찾는 거죠. 그런 되게 저질 정치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게 그 중국 사람들이나 중국 거쳐온 사람들을 나라 자체에서 막는 것 자체가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안 되는 거라고 저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뭐 일본에서 막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본은 그 우한을 막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뭐 상징적인 조치지 그 상징적인 조치를 가지고 뭐 일본도 하는데 우리나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은 좀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우한은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셨어요? 그 한국 자유한국당에서 인사 하트 보셨어요? 아, 네, 이제 손으로 하면은 감염될 수 있다고 하트로 이제 인사하자고 그래서 하는 거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심지어 박원순 시장이 막 팔꿈치 하는 거 그걸 조롱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놓고 그 앞에서 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였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실제로 중국에서 메르스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그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예.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생색도 제대로 안 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그 관리를 하고 그런 건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는 심각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중국인을 왜 도와주냐, 중국인 왜 치료해주냐, 그러면 냅두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질병에 걸린 상태로 돌아다니는 게 더 공동체에 더 큰 피해거든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 물론 우리나라로 안 넘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 자체에 그 환자가 적어지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마스크도 보내고 이거는 당연히 인도적 차원에서도 지원 가능한 부분인데 뭐 얼마 전에 황교안발 가짜 뉴스가 있는데 300만 마스크를 뭐 중국에 지원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마스크가 부족하다. 맞아요. 그거 봤어요, 진짜. 진짜 악의적인. 마스크 대란 사태다 이러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순전히 센 거짓말이고 300만 개요? 300만 개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몇 개 안 돼 되지도 않는데 뭘 그리고 뭐 지금 우리나라 생산량이 뭐 1000만 개가 그쵸, 넘는데 지금 한 공장에서 몇천만 개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그리고 그 민간에서 이렇게 한 것도 민간에서 한 있는데 건데 정부라 정부가 그러고 했다고 따옴표 따고 그 몇 가지 가짜 뉴스를 좀 이렇게 갖고 와봤는데요. 1월 30일 날 3호 확진자의 이동 동선 내에서 대치동, 역삼동 방문업체가 카톡에 유포가 됐는데 그 구체적인 식당 명까지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거 가짜 뉴스였고 강남구청은 허위 조작 정보로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고 방문 장소에 적힌 업체들은 처벌 희망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1일에는 SNS에 경기도 관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라면서 공문이 유포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또 많았고요. 그 지금 이외로도 또 뭐 SNS를 통해서 공문 양식으로 유포가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그 저도 되게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그 교묘하게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능력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그런 데다 써가지고 최근에 또 20대가 허위 조작 정보 유포했다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별 생각 없이 했던 장난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답니다. 정말 그리고 이해 안 가네. TV조선에서 또 한 건 했는데 쪼그라든 감염병 대응 예산 연구개발비 그 90억 싹둑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정부가 전년 대비 예산 3분의 1 이상 삭감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19년 252억 원에서 2020년 417억 원으로 165억 원이 증액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스크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가짜 뉴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국민들의 그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각자 얻는 것도 다 다르다 생각해요. 언론은 언론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그래서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아무리 진실을 알린다 해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팩트도 너무 체크해야 되고. 너무 빠르게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부정 편향도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부정적인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고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도 사실 그때 저희 카톡방에도 제가 사망자. 네, 사망자 얘기 있었잖아요. 네 번째 확진자 사망이었는데 네네. 그때 바로 이제 대책위에서 아니라고 네, 대응했었는데 그런 것만 봐도 너무 충격적인, 그러니까 되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보들이, 가짜 뉴스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맞아요. 또 경로라든가 이게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입장이 굉장히 늦는다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좀 가끔 보이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각자 어제 정확히 어디를 다녔는지 다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 또 며칠 전부터 생각해 보면 이 사실관계가 막 날짜가 섞여가지고 막 되게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거를 팩트 체크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업체 그럼요. 간 게 맞는지. 왜냐면 그 사람 말만 믿고 이거를 브리핑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당연히 그럼 그거대로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진짜 최선을 다해서 24시간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자꾸 저렇게 그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건 전 진짜 이거는 확실히 처벌해야 된다 생각해요. 특히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정말 크게 처벌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황교안 씨 처벌 받으시길 바라고 했으니까. 가짜 뉴스, 맞아요. 했으니까. 가짜 뉴스. 그리고 그 울컥하신 거예요. 아니 열받아가지고 네. 진짜? 그럴 때 그- 타이보를 한 적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보건 인력 예산을 자기들이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방역에서 인력난이 있고 방역이 힘들고 네네. 그분들이 계속 고생을 하시는데 뭐 묻지마 반대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정부가 대처를 제대로 못한다느니 그렇게 지금 정부가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금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투명한 정보 공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말한 발표와 지금의 발표가 약간은 차이가 있더라도 그 정보를 국민들께 공개하는 그런 당당함 그리고 국민들을 신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건데 예전에 그래서 메르스 사건 때 메르스 그러니까 전파 때 병원 가렸잖아요. 정보 은폐하고 그래서 맞아요. 막 감염이 사실 거의 다 병원 내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원을 알았으면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자기들이 잘 해보이고 싶다, 있어 보이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정부가 있다. 지금 정부는 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님 그때 진짜 멋있었어요. 그쵸 그쵸. 준 전시 상황이라 해서 그 메르스 그 총사령관으로 그때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또 이거 여야를 떠나서 응원을 했는데 그때 그 지금의 야당은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왜 국민들 그렇게 지지를 하고 응원을 했는지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오죽 답답했으면 서울시에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먼저 하겠다. 네. 답답하니까. 아주, 그때 멋있었습니다. 명언을 남기셨죠. 그 과잉 대응이 늑장 대응보다 낫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때 진짜 그거에 확 와닿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진짜 과잉 대응은 바라지도 않고 자유한국당에 그냥 좀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꾸 이상한 거 어설프게 가짜 뉴스 뿌리면서 국민들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그냥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저도 뭐라 안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무튼 그래서 각자 좀 생각이 어떠세요? 손은 잘 씻고 다니세요? 저 손 씻는 게 버릇이어가지고 엄청 잘 씻었고 다녀요. 되게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시고 원래 평소에 마스크는 추워서 혹시 선글라스도 끼고 다니시나요? 네. 근데 그것도 약간 눈으로 막 없는다 뭐 그런 얘기도 눈에 있더라고요. 침 튀면 뭐 그런 네네. 얘기가 있어요. 점막을 통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손 씻기 30초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만 잘 끼고 다니고 기침할 때 이렇게 가리고 하고 그 정도만 지켜줘도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안 지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가끔씩 그런 분들 있잖아요. 쿨한 걸 되게 즐기는 분들. 야 그런 거 뭐하러 해? 난 이래도 안 걸려. 맞아 네, 맞아. 꿀몽둥이로 맞아야. 네. 맞아. 그러니까 쿨방망이. 개인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개인이 혼자서 그러다가 걸리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위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혼자 쿨한 척 다 한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건 쿨한 게 아니라 진짜 생각이 정말 짧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 끼는 거 귀찮아가지고 안 했는데 분위기가 지금 제가 안 끼고 다니면 이거 민폐일 것 같은 맞아요. 되게 그런 분위기를 분위기예요. 지하철에서도 다 끼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 계속 끼고 다녀요. 불편하지만. 자기가 걸리면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쵸. 내 쿨함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면 그건 쿨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새날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그
감염이 이제 손에 있다고 무조건 다 감염되는 게 아니라 이게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눈, 코, 입으로 올라와야 돼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그 손을 얼굴에 안 대는 습관. 네, 맞아. 여성분들은 뭐 화장 때문에 잘 안 하죠. 안 그죠, 난다고 안 되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막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냥 눈 쓱쓱 비비고 이런 거 좀 주의하고 하면 감염. 무의식적으로.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제 안 만지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맞아. 실천하는 감염률을 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한 1-2주간이 또 고비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가 고비. 네, 네, 네. 이번 주가 그리고 지금 막 퇴원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맞아요. 어찌됐든 지금 현 정부에서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현 정부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떨어지더라도 어찌됐든 그 현 정부가 잘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시 공격하고 이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끝나고 나서도 정치적으로. 안 돼요. 엄청 잘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경우는 분명히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도 저는 막진 않는 편인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고 저도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공격에 대해서 이제 서로 뭐 이렇게 팩트 체크도 하고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얻는 게 이제 정치적인 행동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적어도 이 시국에 자꾸 그렇게 자기의 이름값을 올리고 막 몸값 띄우려고 저렇게 발악하는 걸 보면 정말 딱해요. 그걸 위해서 4.15 총선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 3발 정도 떨어져서 봤는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엄청 잘하고 있고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뭐 그거를 사실 전염병이라는 게 정부가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개인의 불편함이 있어야 개인의 약간의 희생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귀찮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전 국가로 번지지 않도록 저희들끼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좀 첨언을 하자면 중국인에 대한 혐오 감정도 조금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2위, 그다음에 세계에서 9위. 진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문재인 정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언론 자유도나 뭐 이런 거 다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주워가지고 다시 시스템 만들고 다시 정비하고 이러느라 진짜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네, 끝났으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뭔가 그냥 작게 느껴져서 네, 그냥 박수 치고 싶었어요. 아무튼 다들 오늘 시간도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이 얘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맞아요. 좀 다들 어떠세요? 괜히 그런 거 걱정되지 않아요? 부모님이라든지 특히 막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막 걱정되는 게 좀 저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괜히 예, 이게 본인보다도 네. 저희 가족들이- 어머님도 전화 오셔가지고 저 마스크 안 낀다고 그러니까 끼고 다녀야 된다고 너무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혹시 언제까지 안 하시죠? 아 저요? 오늘 오시면서 이틀 전까지. 그래요? 예. 아까 그 얼굴이 빨개진 거 아니에요? 제가 쿨한 어쩌고 얘기할 때 약간 조금. 아, 네. 그래요? 근데 뭐 지금이라도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마스크 착용 그리고 뭐 기침할 때 좀 이렇게 가리고 하고 손 씻기 이것만 기본적으로 지켜도 그래도 맞아요.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1339 네, 예. 바로 전화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또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좀만 열나도 바로 전화하는 거 되게 많다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대요. 저희 회사 이제 상사분도 지금 열이 많이 나가지고 자기 코로나 아니냐고 막 그러시는데 마스크 오늘 이제 크게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요즘에 아닌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기침 한 번만 하면 되게 쳐다보고. 맞아. 역접이 되는 여기서 내려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 약간 그런 네. 분위기죠. 너무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건 이제 좀 위험하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레거스 애견.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 이미 하셨는데 한번 했잖아요. 네, 레거 쓰레기 언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혐오 그만 파시고. 네. 좋습니다. 사실 그 레거시라고 불러주는 것도 사실 되게 뭔가 띄워주는 것 같아요. 그 뭔가 굉장히 그 표현도 그렇고 사실은 더 저도 이제 비판을 하고 싶지만 나중에 한번 언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주위에 그 일반 친구들 사이에서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는 친구들 보면 뭐라 그러세요? 주변에 저는 강요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네, 강요는 안 하고
왜 안 껴? 그러면 마스크 안 낀 사람한테 뭐라 하는 건 강요하는 사람이란 프레임을 아니, 씌우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아니 건가요? 껴라 이렇게는 강요는 안 하고 네. 왜 안 껴? 정도는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나도 안 끼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 서로 안 끼고. 왜냐면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방금 말씀 주셨듯이 마음 같아서는 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러면 더 이렇게 엇나가는 아직 사춘기가 뒤늦게 온 친구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좀 소감이 어떠세요? 달달 형님? 저는 사실 오늘 찬호님이 오늘 되게 무거운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왜냐면 이런 질병 관련된 요즘 계속 분위기가 다 다운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밖에도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저부터도 일부러 사람 많은데 안 나가고 약간 굳이 여러 번 나갈 일이 있어도 한 번에 금방 갔다 온다거나 되게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께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분위기가 얼른 나아지고 이게 다 극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걸 빨리. 오늘 그래도 덕분에 좀 웃었습니다. 저는 되게 준비하실 준비하면서 되게 웃겼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뭐 별로 뭐가 없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덕분에 그래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땅땅님은? 총선 앞두고 분위기가 너무 뒤숭숭한 것 같아요. 아까 희두님이 그 초반에 뉴스 이렇게 한번 훑어준 것처럼 너무 많은 뉴스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이게 계속 정권 지지율에 조금 떨어지는 하락세에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총선에 제가 존경하는 고민정 대변님이 이제 출마한다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건승을 빕니다. 네. 네. 찬우님 짧게. 지금 뭐 언론에서 하도 때려서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어느 쪽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더 서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 노무현 재단에서 언론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 중인데 이거 저는 꼭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저예요, 티저. 이러고 끝낸다고? 티저입니다. 진짜 궁금한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또 다음 주 청국장 15회 다음 주 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